자, 우리 반비례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비례 때와 마찬가지로 책에 없는 예제를 하나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총 360쪽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어서 Y일 만에 다 읽었대요. 총 Y일이 걸렸다 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쪽씩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360일이 지나야 다 읽을 거고, 하루에 3쪽씩 읽었다면 120일이 지나야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응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뭔가 정비례, 반비례 얘기할 때는 얘가가 아니라 둘의 관계를 얘기했죠. 얘네 둘이 반비례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x가 2배 되었어요. 그런데 y는요, 똑같이 2배 따라가면 정비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어요. 느낌 와요? 하나 더 해볼까요? 3배 되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오히려 360을 어떻게 해야 120이 돼요? 3으로 나눠야 되죠? 3분의 1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4배라면 4분의 1배 이렇게 거꾸로 되는 관계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비례 관계의 뜻이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의 값이 이렇게 변하는데 y의 값은 이렇게 자꾸 반대로 변하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비례 관계와 마찬가지로 반비례 관계도 관계식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표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반비례의 관계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y는 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 y는 x를 어떻게 했길래 나오낼까? y는 x를 어떻게 했길래 나오낼까?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반비례 관계는요, 옆에 보면 x, y는 a로 일정하다라고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없이도 이미 파악해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니까 360이고요. 얘네들이 곱해도 360, 3 곱하기 120, 360, 4 곱하기 90, 360. 계속 둘이 곱하면 36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조금만 위에다 써볼까요? 아, 지금 표를 보니까 x, y는 36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얘기할 때는 y는 으로 쓰기로 했지? 아, 그럼 양변을 x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볼까? 그러면 x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y는 x분의 360. 아, 이게 반비례 관계식, 이 대응표의 관계식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표를 보면 알겠지만 반비례 관계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y는 x분의 360, y는 x분의 2, y는 x분의 100. 요 부분이 계속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써있죠?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형태로 요런 꼴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a는 0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a가 0이 되는 순간 다 0으로 잡아먹어버려서 x와 y의 관계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많은 표들이 나오더라도 둘이 곱한 값이 일정하니까 그 값을 a로 써주면 얼마든지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몇 가지 표를 더 볼까요? 선생님이 2가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반비례인지 체크해야 되니까 체크해 보면 2배 됐네요. 절반 됐죠? 3배 됐네요. 3분의 1 됐죠? 반비례 맞아요. 아, 그럼 너는 y는 x분의 a 꼴이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 어떻게 찾기로 했죠? 둘이 곱한 값이 일정하다고 했죠? 이게 a라고 했죠? 둘이 곱한 값 12, 2, 6, 12, 3, 4, 12, 4, 3, 12 다 12예요. 그러면 관계식은 y는 x분의 12구나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얘도 해볼까요? 2배,
2분의 1 맞죠? 3배 3분의 1 맞죠? 아 너도 반비례구나 이렇게 생겼겠네 했어요. 이번엔 바로 해볼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물론 관계식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좀 안 예쁘지 않아요?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예쁘게 쓰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고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고 거꾸로 만약에 이 관계식에서 A 값을 구해라 하면 마이너스 6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관계식 공부를 끝냈네요. 우리 정비례에서 비교해보면서 하면 더욱더 공부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로 정리를 해봅시다. 책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240쪽의 책을 하루에 우리 했죠? X쪽씩 읽어서 Y1만에 전부 다 클리어를 하겠대요. 한 쪽씩 읽었어요. 그러면 240일 걸리는데 두 쪽씩 읽으면 120일밖에 걸리지 않고 세 쪽씩 읽으면 80일, 네 쪽씩 읽으면 6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가겠죠. 자, 이랬을 때 얘는 우리가 무슨 비례임을 판단해야 될까요? 체크해 봐야 되죠. 아, 2배네, 2분의 1이네.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해볼까? 3배네, 3분의 1배네. 아, 너희들은 반비례구나 체크했어요. 반비례면 식이 어떻게 생겼다? y는 x분의 a로 생겼겠구나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a를 구해볼까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곱하면 240, 곱하면 240. 계속 240으로 일정하죠? 그 값을 여기에다가 딱 넣어주면 관계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